책,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일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쪽이 좀 횡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결국 한 명을 하차시켰군요. 그렇죠. 제가 이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사실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왔거든요. 한 시간씩이나. 예, 왜냐면 예. 이제 녹화를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대본도 좀 체크하고 이랬는데 영훈이가 녹화를 영훈이가. 시작하는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욕을 할까 하다가 욕도 애정이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자. 그래서 혹시나 영훈이가 미안한 마음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관심도 주지 말자. 무시를 해버리자. 무시를 하고 딱 영훈이 대사만 듣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군요. 괜찮아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더 미안하게. 더 미안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왔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JW 그룹입니다. 네. JW 그룹은 1945년 조선 중해제약소에서 출발하는데요. 오래됐네요. 중해군요. 1959년 국내 최초 5% 포도당 수액을 개발하였고 10년 뒤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성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1976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네. 1982년 회사 명칭을 중해제약으로 변경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신개념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해 포브스지 선정 최우수 아시아 200대 기업에 뽑혔습니다. 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 중해홀딩스를 신설하였고 현재 중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중해제약 등 13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사원수는 1,096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6,84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실상 중해제약으로 네. 좀 잘 알려진 JW 그룹입니다. 이 그룹 차원에서 상반기 공채가 좀 시작이 됐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이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좀 저부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제약사에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몸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약 저 약 다 챙겨 먹는 거예요. 비타민이나 뭐 글루코사민, 네. 간약, 뭔약, 어이구야. 뭔약.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필요한 것도 난 네.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사실상 질병이나 병에 포함을 시켜서 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도 좀 병이라 생각하는 사람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런 보험 같은 걸 이제 알아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는 중해제약을 네.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또 뭐 특별한 뭐 상품이나 뭐 이렇게 제품이 그쵸, 예,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중해라는 이름 자체를 너무 네.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중해제약이 약간 유명한 거 한두 개 있어요, 혹시? 지금 수액 가지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액 맞는 것도 이제 비보험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다 이거예요. 아, 예. 근데 그러면 수액에 이름이 없어서 안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다 중해 다 거라는 중해 거죠.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는 아니지만 1위 업체가 하여튼 중해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학이 좀 강하고요. 수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의료진이 이제 선택을 해주니까 인지도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업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또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 토크라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얘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했던 건지 드디어 알겠네요, 진짜. 얼마나 이상한 소리 했던 네, 건지. 하찮아요? 그게 낫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중해제약이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기는 한데요. 팀장님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중해제약이 의외로 빅데이터가 전혀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1년간 한 28,9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연관어를 봤더니 신약, 개발, 연구, 의약품, 뭐 한미약품, 임상, 농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농업용수라는 연관어였는데 농업용수?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뭄이 일어가지고 농촌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중해제약에서 수액을 만드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양분이 있는 예.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되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중해제약에 관한 내용 자체가 좀 긍정적이면서 네.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이제 제약업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채용 파트에서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특히 문과생들 사이에서 있는데 JW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제약사가 이제 이런 지주사를 꾸리고 또 그쪽에서 별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데 JW홀딩스도 올해 상반기 때 좀 홍보 직군으로 경력직 채용이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술직의 그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약사팀이라고 해서 약학 전공자를 따로 뽑고요. 또 개발 기획이라든가 IP, 그러니까 이 지재권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별도 채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학술, 임상, 품질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술직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제약업 쪽에서는 이제 일반 의학보다는 전문 의학이 강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수액 관련된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일반적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수준보다는 구직 시장에서의 선호도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괜찮아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더 그냥 미안하게. 더 미안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왔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벌려? 또 이렇게. 쓸데없이 깜찍해. 이런 상황에 마침 이런 게 나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옛날에 찍은 거였는데 제가 반성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너무 그동안 중에 가장 깜찍하게 너무 했는데. 영상 보니까 갑자기 열이 너무 나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치양초등학교 2학년 4반 이영훈입니다. 아유 깜찍하네. 안녕하세요. 캠퍼스티커 이영훈입니다. 전화를 안 제가 왜 오셨나 이런 봐요. 짓을 하냐고요? 중해제약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초등학교 컨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대학생 엄마 누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저러고 이제 늦잠 자러 간다. 근데 중해제약이라고 혹시 마치 또 들어보셨어요? 시험 중해제약. 기간이더라고요.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으로 나와있어요? 저 그냥 저희가 주식 동아리라서 네. 찾다 보니까 그냥 아, 그 주식 동향이 어떤가요? 아, 아이. 주식 동아리구나. 아, 그래서 금융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쪽은 잘 그냥 이름만 본 거여서 잘 네. 찾아보질 못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보? 중해제약?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 또 학생들이 한 번 뭐 금융 제약 주식 주식 막다 동아리를 좋을 하는 때 친구들. 굉장히 심했던 네. 거는 좀 기억이 나요. 본인들이 이제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면은 영업직이라는 거에 대한 좀 편견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뭐 술을 많이 막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들어본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네. 편견이 있으신가요? 간이 2개여야 한다. 간이 두 개가 맞아요. 네. 되게 참신한 표현이에요. 그것도 사회생활이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눈치 보고 많이 보고 막 이런 거. 실적 많이 보니까 실적을 그게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은 술자리와 연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명이죠. 정말 많이 하죠. 이 학생들은 1학년 학생. 1학년 학생들. 처음으로 기말. 그 세 분 혹시 제약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약회사는 어떻다더라? 저는 네. 그 생동성 실험 생동성 실험. 그게 그것 어떤 때문에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알바도 제약회사에서 네, 약 만들었는데 네. 허가 받아도 아. 사람들한테 효과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 임상 실험. 피 뽑고 네. 약 먹고 알바비가 쓰는 좀 많이 하죠. 제약회사 중에 아는 회사 있어요? 한미약품 바카스 만드는 동아. 네, 동아제약. 동아제약. 마데코스 혹시 왜 어떤 부분에서? 뭐가 시험 웃기고 끝나서 많이 하는 큰 거죠, 이제. 중해제약이라고 들어봤죠. 아. 네. 중해제약 들어봤어요? JW 중해제약. 혹시 본인들 만약에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너무 막 밤 많이 새고 과로를 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수액. 포도당, 수액.
수액 그쵸? 네, 스웩. 하나 둘 셋. 스웩. 수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수액의 37% 그러니까 최고 점유율 1위거든요. 중해제약에서 거의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해제약 제일 유명한 거 뭐라고요? 하나 둘 셋. 포도제 스웩. 본인은 지금 취업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그 조연출 감독님 친구입니다. 그래요? 시험 기간이 워낙에 섭외가 안 돼서. 그렇죠. 요즘 하도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취업이 안 된다, 막 불경기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네. 제대로 이렇게 막 원서 넣어보고 이렇게 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네. 예, 좀 겁이 나는 거죠. 졸업하면 이제 학생 신분이 안 되고 네. 바로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 거의 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나 고민이 좀 많죠. 이제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예. 지금 시험 많이 남았죠? 지금 곧 가야 되죠? 네네네. 시간 할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가야 혹시 저희 오늘 주제 기업이 잠깐.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 없죠?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제약회사 중에 혹시 들어본 회사? 제약회사를 따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게 없어서 그렇게 좀 아는 건 제약회사라는 게 특수하다 보니까. 제약회사 하면 혹시 뭐 관련 과가 들었던 아니면. 뭐 소문 같은 게 있어요? 이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카더라 같은 거는 뭐 네. 그 임상 실험 같은 거 뭐 잘못된거나 네. 아니면 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좀 번다더라 이런 거. 중해제약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제약회사 중에. 자, 그러면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보세요. 좀 높다고. 평균 연봉이 대략 평균 한 300에서 한 200 중반. 월 2, 300 정도 네네. 되니까 또 직군에 따라 2,400에서 차이가 3,600 있는 이렇게. 걸로 좀 크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학교 방학은 7월에 하는데 대학교 엉아 누나들 벌써 방학 다 했대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제약회사 관련 그 화학 생물 쪽 과들이 다 종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한테서 여러분 얻어갈 건 없고요. 홍기찬 쌤한테서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해제약부터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좋은 인터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엉아 누나들 어디 간 거야? 계속 제가 들었었는데 얘가 연봉이 좀 세다 하는데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길래 좀 세다고 합니까? 평균 연봉이 한 4,415만 원 정도니까 뭐 대기업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사원 평균이 3,882만 원, 대리가 4,664만 원, 과장 5,078만 원, 차장 5,417만 원, 부장 6,143만 원. 뭐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아마 영업이나 연구직들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조금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차별적으로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군별로 요구되는 스펙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중해가 선호도가 되게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JW 중해제약 라이센스 파트, 이거는 의료 라이센스니까 아주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고 일반적인 영업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좀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직군에 입사했던 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일본 쪽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도 이제 경영 쪽이었어요. 더군다나 코토라 쪽에서도 인턴을 했고 일본계 저 금융 쪽 노무라 쪽에서도 이제 연구소 인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취업이 이루어졌고 일본계 유학생이지만 토익도 한 900은 넘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펙이 좋은 친구인데 네. 실제로 이쪽으로 안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학생은 이제 서류만 합격했던 케이스인데 제약 영업은 또 그런 스펙을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ETC 쪽 전문의약품 영업 직군의 서류를 통과했던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20대 후반에 저 항공대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경영 쪽으로. 그다음에 학점은 뭐 3점 중반. 토익도 한 890, 그다음에 스피킹은 6급. 이 정도면 그다지 뭐 높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업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스펙을 덜 보고요. 제약사의 어떤 스텝 직군, 그다음에 아주 좀 소소하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센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RA 뭐 이쪽은 저에게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스펙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제약사들보다 전체적으로 JW 그룹의 선호도가 높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JW 그룹 첫 번째 해시태그. 네. 예. 샵
수액샵 위너프입니다. 우리 국내 영양 수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JW 중예제약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대표 영양 수액은 위너프로서 이 생산 과정이 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허. 그 세계적으로도 소수 제약만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JW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은 꼭 아프지 않더라도 피로 회복 차원에서 수액을 찾는 사람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재한 씨도 그렇죠. 예. 네. 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사실 수액이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을 텐데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이제 유재한 씨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좀 환자. 피곤하고 뭐 감기 좀만 걸리면 이제 주변에도 수액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2013년에는 306억 원이었던 이 영양 수액 매출이 2014년에 351억 원, 2015년에 562억 원, 2016년에 602억 원.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JW 중예제약이 이 수액 시장 점유율이 37%로 업계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위너프라는 그런 상품인데 2014년 말에 출시가 됐는데 포도당 지질 아미노산을 필요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담아가지고 그 환자한테 맞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소수 제약사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박스터사, 일본 SKK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 그 친환경 수액 공장도 지금 준공을 했고요. 이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총 1조 원의 규모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예제약에서 수액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면은 뭐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더 효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위너프라는 수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해시태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혁신 신약 샵 CWP 291입니다. 우리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혁신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적 항암제인 우리 CWP 291이라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단어가 어렵지만 혁신 신약이라는 것부터 벌써 생소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팀장님? 혁신 신약이라는 건 기존에 아예 없던 치료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어떤 새로운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1983년에 신약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항균제, 뭐 큐록신이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 제피드 이런 국산 신약을 개발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에 미국 시애틀에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면서 선진국 시장을 직접 겨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CWP 291이라는 건데 이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가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 이런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혁신 신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혈액암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 개발한 약이 성공을 거둔다 했을 경우에는 뭐 업계 매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R&D에 대한 투자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홍쌤 중예제약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많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내가 앓고 있는 암세포만 치료되는 그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 약표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또 세포나 기관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 딱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암세포만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 뭐 환경 호르몬이다, 뭐 미세먼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 회사가 또 주력하고 있는 게 또 통풍인데 이 통풍 치료도 우리 또 재한 씨도 환자잖아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CNC 이제 신약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 투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CNC 신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JW 중예제약하고 로시그룹, 로시라고 하면 전 세계 최고의 제약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산하에 있는 이 주가이 제약하고 50대 비율로 출자해가지고 설립된 신약개발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신약 연구 개발 경험이 제약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같이 좀 합종 연행을 해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약 투자는
휴대폰은 뭐 5년 동안 열심히 개발하고 뭐 하면은 좋은 제품이 금방 나오는데 네. 제약이라는 걸 언제 뻥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고 근데 중에는 볼륨 대비, 사이즈 대비 이런 부분에 장기적이고 공격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약회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중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사만으로 졸업을 했을 때 전공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면서 영업 이외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 학생 뭐 정확하게 관련과는 아니었는데 네. 이과 쪽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지만 근데 또 딱 맞는 직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항상 이름이 제약이라 써있거나 아니면 너무 네. 회사 특성이 탁 보이는 직군들은 이제 내가 지원할 때 내 자리가 있을까라는 궁금한. 지레 겁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올해 2월에 있었던 물론 이제 경력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공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용 성형 파트도 지금 JW 중해제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파트에서는 마케팅도 채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PM이라고 얘기하는 직군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스텝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 기획 그리고 저는 또 재미났던 게 JW 메디컬 이 회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왜냐면 이쪽은 초음파 기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제약 영업, 제약업계를 R&D 파트로 학부생이 들어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삼성도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석사들을 많이 쓰고 로직스는 이제 학부생들이 많이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련 학부생들은 이제 품질이라든가 생산 파트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까지 밟았던 친구들은 또 R&D를 생각하고, 요 세 가지가 지금도 신입에서는 큰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틈새로 열리는 직군들도 있다. 근데 틈새 직군은 제가 뭐 일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말 채용 규모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내가 그런 도전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고 도전했으면 좋겠고 메인은 이 세 가지 줄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취직을 처음 하는 것보다 처음 들어간 회사가 좀 안 좋을 경우에 다시 재취직을 하잖아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른 데를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다시 좋게 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를 이제 더 자기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네. 직장이란 게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일을 한다 해도 인생의 3분의 1을 있어야 되는 곳인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재취업을 하고 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뭐 배신자 혹은 뭐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좀 보일까 봐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학생인데 그렇게 중견기업에서 중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예요. 그런 데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면접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압박을 막 받다가 왜 여기 왔냐, 오늘 회사한테는 뭐라고 하고 여기 온 거냐. 그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 선배들이 떠맡아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냐. 그리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압박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욕 얻어먹는 거다. 중견기업이나 이런 좀 좋은 기업에서 우수 인력들을 다 뽑아가니 중견기업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들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고 좀 면접장에서도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니까 삼성은 공대생이라고 하면 공학 선배들이니까 뭐 그 정도 기업이 있다 하면 뭐 이런 기업이 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을 꿈꾸는 구직자들도 꿈꾸는 친구들도 아주 뭐 작은 뭐 방송국이라든가 작은 컨텐츠 기업에서 개그맨 역할을 하다가 뭐 삼국시 있었던 뭐 공영방송 공채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받아줘요. 그런데 레벨 차이가 좀 적게 되면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 꿈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적응하지 못해서 여기 온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가 크게 바뀌거나 직무가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수준까지 노출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 터닝 포인트의 논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올드루키가 강점이 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부분이 될 때도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중예제약 우리 이영훈 씨, 우리 중예제약 1차 서류 합격하고 제가 한번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약업이 사실 리베이트가 조금 뭐 관행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리베이트 정확하게 법에 또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근데 하지만 지금 제약 쪽, 이 영업 쪽이 물론 바뀌고 있다고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견해는 바뀌어 가야 된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베이트가 안 좋은 거죠?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 우리 상반기에 지원한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는 걸로는 뭐 동아제약 그리고 뭐 동화제약도 있었고요. 뭐 제약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주력했던 곳은 바로 JW 중예제약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제일 처음에 쓴 곳이 중예제약이었고요. 여기 쓴 걸 다른 곳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영훈 학생 답변들을 듣다 보면은 아주 면접에서 안 좋은 답변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학생들한테 절대 쓰지 말라는 화법이 뭐냐면 이영우 씨는 제가 보기에는 학점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최악의 답변이 저런 화법이에요. 제 학점을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학점은 낮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걸 인정하고 답변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 학생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다 경쟁사예요. 이 전공을 보면 이 세 개 회사에 다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 회사 면접장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그 영훈 학생이 복분 얘기했듯이 A 회사 면접은 솔직한 얘기로 저에게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태도 갈 마음은 없었고 가서 편안하게 이 우리 B 회사 면접에 최선을 다하고자 웜업을 한번 하고 지금은 면접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 면접관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지 마.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의 업력에 큰 차이도 없어요. 당연히 이 학생은 A 회사 가서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절대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면 신입공채에서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정직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도 없고 정직도 없는 친구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홍기찬 씨, 우리 제약업의 리베이트 어떻게 자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약업에서 복제의약품이 많다 보니까 뭐 프로모션을 조금 뛰어넘어 리베이트로 사회적에 내비치는 그런 부정적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프로모션과 리베이트를 정확하게 이 구획점을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윤리경영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긋나게 되면 당장의 매출은 우리가 챙길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미래 매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제약 영업을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영업을 수행하는 게 그런 책임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평소에 저의 옆을 지켜주시던 든든한 두 분 대신에 네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 중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방송 매체팀에 근무하고 있는 안미영입니다. 네, 저는
직업방송을 운영하는 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업방송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저처럼 이전에 근무 경력이 별로 없는 막 취업을 시작한 그런 취준생 분들에게 희망을 네. 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사업주훈련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훈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출연 기회를 주신 공단과 우리 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뭐 공기업 취업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합격한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최대한 드리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력개발 총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민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좀 남들만큼 길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취준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컨소시엄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혁입니다. 네. 저는 대기업에서 5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대기업이 많이 어려워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퇴사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해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부 소개를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면사포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취업 그것이 알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그 실질적인 경험담이 낱낱이 공개되기를 바라면서 울산에 있는 곳이죠, 우리 기관이. 네, 맞습니다. 네, 기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개발, 평가, 활용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 전국민 능력 개발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자격 검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이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잖아요. 네, 좀 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집과 모두 저희는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가 울산에 있다 보니 저희 4명은 울산에서. 그럼 집이 다 울산이 아닌 곳에서 그럼 지금 울산에 혼자 다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4명. 그 타지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떤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기 전에 일단 정보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기업들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제 이전 정책 때문에 대부분 본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요. 지역 단위로 뽑는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뽑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꼭 수도권에서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울산에서 사는 게 뭐 특별히 뭐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을 조금 떨어져 있거나 뭐 오랜 친구를 못 만난다는 단점도 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근무 끝나고 나면은 제 개인 시간이 온전히 보존되잖아요. 누구한테 뭐 간섭받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런 것도 제 개발 뭐 개인 개발 활동하는데도 좋고 뭐 주말에도 이제 동기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 다 그 지금 울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되게 즐기면서 생활하신다는 게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그 우리 취준생들은 그 지역 근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이렇게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우리 네 분은 공공기관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상혁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한 점에서 좀 끌려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족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질문만 드리면 정말 이렇게 한방 웃음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성 씨는요? 네, 저도 이제
요양원에서 2년간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제 자신이 좀 보람을 좀 크게 느꼈었습니다. 네. 그 경험을 이제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공기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밝은 표정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미영 씨도 여쭤볼게요. 저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을 준비했던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요. 그러셨군요.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스펙 같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막 쌓는 것을 보고 되게 시간 낭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그러한 비전을 그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 요즘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채용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만 또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최다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 1,271명이고요. 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1,091명.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1,050명으로 이 세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규모를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을 그 규모별로 기준을 정할 때 인원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거든요. 네, 이 세 기관은 올해 대기업을 다 만드는 그런 효과의 채용을 하시는 거죠. 대기업만큼 뽑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채용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기쁜 소식은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도 81만 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채용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모신 게 아니겠어요?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취업 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무진, 토론, PT 그리고 임원진 면접 이렇게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등산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주 면접을 한다든지 그런 전혀 준비가 할 수 없는 면접을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형화된 면접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취업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일단 준비 과정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사기업도 많이 안 보겠다고 하더라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업은 좀 스펙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사기업은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각 기업마다 이렇게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얻기도 좀 힘든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는 뭐 아까 말했듯이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ACS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대기업 뭐 사기업, 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직무 아니면 뭐 직군 위주로 묶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일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직마다 문화가 있고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또 다르기 때문에 한 기업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좀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공공복리를 우선 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조직 특성과 이해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각한 이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우리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혁 씨. 예, 저는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NCS 준비였습니다. 네, NCS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네. 그 서류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오버 스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필요한 스펙들은 다 제하고 온 스펙. 네, 필요한 직무 역량만 보겠다 하는 게 NCS인데요. 사실은 이게 금방 막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직무 역량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다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SSAT라든지 SK, SKCT라든지 기업 문화나 어떤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기준 체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개별로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NCS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딱 정립이 된 거죠. 예. 네, 미영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NCS 얘기를 하면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송합니다라고. 아무래도 국문학과는 취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NCS는 그런 학벌이나 스펙 혹은 전공 이런 거를 뭐 기술하거나 그런 걸 보지 않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은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나는 NCS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상황 판단이라는 부분 같아요. 상황 판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해서 뭐 면접에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기로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 NCS 통해서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실무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향상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분은 NCS 도입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이제 NCS에서 내려온 방침은 개인 정보를 그냥 지원자들을 식별할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 이렇게 기입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서류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쓰는 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익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적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을 그만두고 바로 공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붙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진짜 그 예전에 NCS 도입 전에는 거의 10명을 채용하면은 그 서울의 중심 그 출신 대학들이 9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NCS 도입하고 이후에는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됐다고 합니다. 블라인드로 치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출신 학교를 열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정 채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자기소개에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직무 역량을 담아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가 그냥 일단 지원을 하면은 성의 있게만 작성하면은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시스템이었었고요. 그렇게 서류를 쓰는데 그게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신 성의 있게 작성을 하고자 이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랑
저희 이제 공단의 인재사항에 맞춰서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질문에 맞게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의 있게 쓰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네, 평가를 할 때 성의 없게 쓰는 거는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되게 정성을 들이신 것 같아요. 네, 미영 씨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기술서라고 뭐 일반 행정에 근무할 사람이 가져야 할 뭐 태도라든지 역량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역량 중에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 능력 중에 그 중에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그 진솔하게 저의 경험을 살려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바로 이거거든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경험이 적절한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신 거군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소개서? 저도 뭐 자기소개서 이제 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역량들 있잖아요. 네. 질문에 대놓고 이게 어떤 능력이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안 쓰는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보면서 직접 질문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가장 주력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이 질문에 맞춰서 풀어내야 할지 그런 경험을 이제 풀어내면서 내용이 제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이제 처음엔 확신이 없으니까 학교 취업센터에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이용해서 첨삭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도 받으셨군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려울 때는 좀 그렇게 도움도 받는 게 또 이렇게 방법이 될 수 있죠. 학교에 모든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다 어지간하면 이게 취업센터가 맞아요. 준비되어 있고 맞아요. 찾아오라고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네. 무료로 지금 다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맞아요. 보여주고 하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그 상혁 씨는 좀 지금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라서 자기소개서 막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NCS 설명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업 채용 박람회 같이 제가 생각보다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발로 뛰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젊은 청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이 내용을 제가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서 기입을 했었습니다. 네, 정부기관의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 네.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정보도 많이 활용하셨군요. 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자소서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준생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도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이 경험이 나을까요? 이 경험이 나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네. 지금 네 분이 이렇게 경험 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잘 풀어내고 경험한 걸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한테 어떤 그런 대단한 거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직무 역량 원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 네 분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나. 네, 하나씩 우리 얘기하고 갈까요? 내가 이거는 하나 잘 쓴 것 같다. 혹은 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네. 일단 저는 지원한 분야가 이렇게 일반 행정이 아니라 법무행정이라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를 지원했었고요. 네. 또 과가 이제 법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을 그 자소서에 좀 녹여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전문 지식을 또 녹여내셔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미영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
업무 간 연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냐 이런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네. 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질문은 좀 경험을 살려서 쓰기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좀 녹여서 쓰기 위해서 제가 근무할 때 뭐 이메일로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점이 좋더라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을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우리 민성 씨는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핵심 역량 중에 이제 손을 꼽는 게 먼저 이제 제가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할 때 실무적인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서류도 좀 만들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을 녹여냈는데 일단 실무적인 쪽에서 녹여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 하면서 밴드 동아리, 뭐 농구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다, 팀워크에 잘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강조한 내용 경험을 좀 써봤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잘 하셨어요. 예. 맞아요.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적응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 좀 많이 요구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 잘 쓰신 것 같네요. 네, 상혁 씨는 어떤 게 기억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경력과 경험을 녹여서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제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중동에서 좀 더운 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제가 자소서에 쓰면은 그 자소서의 내용을 면접관 분들이 자네는 더운 데서도 일을 했네 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질문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래서 중고 신입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경력직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그 노하우와 어떤 그런 핵심 역량이 보이고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극한 중동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일을 주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네 분 대단합니다. 갑자기 중동 가고 막 이런 분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중동까지 갈 필요는. 네,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세 분은 중동을 안 가셔봤는데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네, 서류 합격한 다음에 또 필기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필기시험이 직업기초 능력과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을 같이 보는 시험인데 그 네 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단 NCS 저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이제 NCS 문제집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풀고 틀린 거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혹시 그러면 다른 회사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공기업도 준비는 해봤는데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NCS 준비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NCS는 다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그 NCS 홈페이지 참조해서 그 이론을 보고 문제집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좀 어려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성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N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 기초 능력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면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는 데 가장 중심을 뒀고요. 일단 그 시험이 이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못 풀고 나오면은 그렇게 안타깝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 이제 결국엔 시간 관리잖아요. 모든 게.
네, 시간 관리. 결국엔 시간 관리다. 상혁 씨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그 능력 평가가 사기업에 있는 그 직무 적성 평가랑 비슷한 줄 알고 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몇 군데 쳐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규정이랑 그다음에 규칙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좀 캐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제 자신이 지원한 기업,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면서 홈페이지 내용을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이 인적성, NCS 필기 문제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가 제가 듣기로는 NCS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준비를 해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설 학원에서 그 관련된 쪽집게 강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력이 느는데 반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쓰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정,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기관이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뭐 인적성 시험을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지식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시험 평가를 했었는데 NCS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다면 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런 필기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이렇게 공공기업에서 샘플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분 다 그럼 그 홈페이지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알리오라는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알찬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꼭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면접이라든지 필기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알리오라는 프로그램, 그 사이트,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나라일터. 이 두 곳에서 채용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의 하이라이트죠. 면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네, 한숨 쉬시면서 혹시 뭐 기억나는 면접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동시에 3가지 질문이 들어왔던 게 약간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었는데요. 상황 질문에서 한 가지가 어떤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를 맡았을 때 혹시나 저렇게 쉬운 질문을 하실까 혼자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상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극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좀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취업이 된답니다, 여러분. 네.